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로잉업 그룹 R&D 분과에서 진행하는 수요일 밤의 따스한 만남, 북트레이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스승은 모두 책 속에 있다고 하죠? 네, 이번에 스승은 마이런 헨츠 박사님이십니다. 그 멋진 스승과 그리고 가장 멋진 강사님이 만납니다. 정말 멋진 박은주 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사 박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5월 동안 소개해드릴 책은 짜잔, 보이시나요? 유산화의 창립자이신 마이런 웬츠 박사님의 저서인 보이지 않는 기적, 세포 영양 혁명입니다. 책 소리 들리시나요? 커버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한 번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 번 봐야 됩니다. 여러 번 봐야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박사님께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집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 일에 온 열정을 쏟아 부으신 웬츠 박사님의 그 비전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 있습니다. 4주 동안 함께 해주실 거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 음소거 됐습니다. 아, 지금만 된 거죠? 저에게 이 책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더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이 좋은 책을 제가 어떻게 감히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리더님들한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냥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스트레스 받으면 활성산소가 나와서 몸에 해롭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정말로 보이지 않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 스토리를 잠깐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그 편집 디자이너를 했고요. 열심히 정말 앞만 보고 일만 하다가 39살에 암 진단을 받고 두 번의 개복 수술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위가 없고 장은 망가진 상태로 그렇게 죽어가다가 유산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암 환자들이 암으로 인해 죽는 게 아니고요. 굶어 죽거든요. 저는 1년 동안 정말 세포들이 굶어 죽을 때 제 몸이 어떤 상태로 변하는지를 정말 시시각각 다 느껴본 사람으로서 정말 이 고통 속에서 정말 사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유산화를 만났고 우리 박사님 덕분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기적 같은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그래서 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8장부터 시작할게요. 8장은 추천의 글로 되어 있는데요. 데니스 웨이틀리라는 미국 동기부여이자 작가인 이분이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이 책은 인류의 건강에 이바지한다는 거대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한 개인의 인생 여정을 간략히 엿본 것이다. 그는 사업 분야에서 공식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여러 기업을 잇따라 성공시킨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이분을 어떤 분들과 동급으로 보고 계시냐면요. 라이너스 폴린 박사, 그 노벨상을 두 번이나 받은 유일한 과학자시고요. 조나스 사크 박사, 소아마비 백신을 만드신 분,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 우리 슈바이처 박사님을 잘 아시죠? 이분들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셨고요. 웬츠 박사님께서는 이 데니스 웨이틀이라는 사람은 이분들만큼이나 정말 길이 기억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추천을 그래서 쓰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우리가 이 유산화 제품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 만들었는지 사명감을 갖고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 또 10페이지에 보면
이분이 보기에 렌츠 박사님은 여전히 항상 목말라 하시고 배움에 지치지 않고 일찍 은퇴하시고 정말 즐겁게, 덜 힘들게, 재미있게 사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실까라고 질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질문하면 10페이지의 중간쪽에 보면 나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의 삶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살아가며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라고 답할 것 같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너무 멋진 말 아닌가요? 우리가 유산화를 해야 되는 이유도 이 맥락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는 왜 유산화를 해? 그게 왜 좋아? 그걸 왜 하니?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앞으로는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의 삶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살아가며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인류는 실용적인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공익을 잊지 않은 채 자신의 이익을 보호한다. 그러나 인류는 꿈을 먹고 사는 사람도 필요하다. 웬츠 박사님은 이렇게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사심 없이 사업을 벌이고 자신의 물질적인 이익에 관심을 쏟기는 불가능하다. 안 쏟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 없이 온전히 어떤 비전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게 이분의 보기에는 참 대단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웬츠 박사보다 더 너그럽고 가까이 하기 쉬우며 배려하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울러 그렇게 많은 정보를 흡수하면서도 여전히 목말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하고는 많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미 너무 충분히 머리가 다 차가지고, 그죠? 또 12페이지에 보면 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대담한 창의력과 자유분방한 실험을 주저하지 않고 집단 사고와 편견에 굴하지 않는 의지를 실천해 왔다는 점이다. 그는 진정한 건강의 존재를 믿고 과학적인 열정 못지않게 정신적인 열정을 가지고 그 비밀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추천의 글을 써주셨습니다. 이 추천의 글만 봐도 우리 웬츠 박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감이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라 하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텐데요. 읽어보지 않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랑 같이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3페이지에 보면 첫 문장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우리 많이 배웠죠. 세포가 건강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포는 생명의 기본 단위니까 그렇죠.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포는 우아하고 노련하며 경이로울 정도로 복잡하다. 그런 세포를 독성 물질로 오염시키거나 손상시키거나 혹은 영양을 결핍시키면 그로 인한 세포 손상은 퇴행과 질병을 유발한다. 반면 세포를 보살피고 보호하고 세포에게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공급하면 세포는 스스로 복구해 건강과 장수를 누리게 해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포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지 정말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찝어주셨는데요. 자, 다음 장 14페이지에 보면 매일 수십억 개의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어 기존의 세포를 대체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스러운 과정은 토양과 물의 독성 물질, 공기 중의 오염 물질, 유해한 태양광선, 가공식품의 방부제, 우리의 일상생활과 라이프 스타일, 선택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 등 환경에 의해 끊임없는 공격을 받는다.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받는 환경 오염으로 인해 지금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벤츠 박사님께서는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건강과 앨리스에 대해 예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예방법적인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기를 굉장히 많이 원하신 것 같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벤츠 박사님의 비전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산화인으로서 해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요. 건강한 세포를 배양하는 노하우와 세포가 젊고 활기차며 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놀라운 능력을 안다면 당신은 세포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이다. 세포는 우리 자신이고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기적을 수행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지금 이렇게 북 트레이닝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내 세포가 날마다 보이지 않는 기적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포는 이렇게 열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아침, 점심, 저녁 뭐 드셨나요? 세포한테 좋은 음식 주셨나요? 반성하셔야 될 분들 있죠? 저부터도. 자, 챕터 1, 진정한 건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첫 줄에 보면 이 책은 생명에 대한 것이다. 이 책에는 내 삶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생명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자서전도 아니다. 이 책은 우리가 건강에 대해 치료적이기보다는 예방적인 태도를 갖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인체는 경이로울 정도로 아주 복잡해 과학이 현재와 같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한다고 해도 그 마지막 비밀을 파헤치기는 절대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9페이지에 보면 진정한 건강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현재 살아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될 수 있는 최선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진정한 건강은 그저 질병이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신체가 최적의 수준으로 활동하도록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뭐 에너지나 스태미너 이런 거, 뭐 근력, 지구력을 생각하는데 벤츠 박사님께서는 최적의 건강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예기치 못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보면 19페이지의 마지막에 보면요. 건강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되며 넘겨서요. 매일의 삶에서 최대의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보호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걸 관가했던 것 같아요. 30대 나이에 건강을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 아침에 일어나고 눈을 뜨고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프고 나서, 아, 당연한 건 아니구나. 누군가가 다음 날을 저에게 허락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신 이제 하루를 감사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도 또한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20페이지를 보면요. 건강을 유지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은 물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정말 가슴 아팠을 때가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암 투병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거든요. 6살, 3살. 엄마 소리 가장 많이 필요할 때였는데요. 정말 그 사랑하는 그 조그만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현실이 더 먹먹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머리도 묶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이런데 기본적인 생활조차 안 된다는 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는 시간이었고요. 작은 일화를 드리면 저번 주 토요일 날 저희 아이가 롱보드를 타다가 바닥에 정면으로 박치기를 해가지고요. 이게 다 끓였거든요. 그래서 앞니 영구치가 흔들리고 그래서 바로 치과에 가서 이제 막 교정도 하고 막 이랬는데 입술이 퉁퉁 붓고 앞니를 절대 씹지 말라고 입도 못 다물게 하니까 애가 너무 힘들죠. 그 흔한 아이스크림을 빨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게 그 아이스크림을 스스로 긁어서 먹고 이러면서 엄마 아픈 거 너무 싫어. 그래서 건강한 이빨을 갖고 건강할 때는 정말 못 느끼거든요, 소중함을. 너무 당연한 거죠. 아이스크림 먹고 밥 먹고 뭐 이런 것도 너무 당연한데 하루 종일 입을 다물 수 없고 밥을 앞니로 먹을 수 없어서 잘게 쪼개서 입 안쪽으로 집어넣고 먹는 상황을 보면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아, 이렇게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는 것 또한 감사하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사람들은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근데 그 열심히 일한 것 때문에 병이 왔고 또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벌었던 돈을 다 쓰게 됩니다. 너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저는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산화를 시작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저처럼 살면 어떡하지? 저처럼 살면 아플 텐데라는 마음으로 유산화를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가장 강력한 게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건강해져가지고 초심을 잃었어요. 옛날에는 막 울며 불며 그분의 손을 잡고 이러시면 아프다, 안 된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쓰림씨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요즘은 군기가 제가 좀 빠졌습니다. 건강해져가지고. 근데 진짜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삶을 살고 있고요. 많은 또 21페이지에 보면 많은 사람이 건강관리란 건강을 이룬 후 보험 혜택이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 아무 변명이 없으면 건강하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웬스 박사님은 그건 진정한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요즘은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죠. 그런데 퇴행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여기 22페이지 마지막 쪽에 보면요. 주변에 퇴행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꼭 한 명씩은 있다. 생각해보면 제 주변에도 치매이신 분,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파킨슨병, 당뇨병, 뇌졸중 이런 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런데 23페이지에 보면 웬츠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바로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다. 그리고 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우리 자녀의 미래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의 예고편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좀 무섭죠, 그죠? 우리의 이게 미래라니, 뇌졸중,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고편이라고 하니 너무 무서운 말인데요. 그런데 웬스 박사님은 건강한 삶을 누리는 방법 또한 알려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24페이지로 넘어오면요. 어, 바로 여기에 중간 부분에 보면 바로 여기에 모순이 존재한다. 우리는 곧바로 충족되는 감각적 만족을 원하는 동시에 영원한 젊음을 갈구한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원인과 결과를 냉혹하게 판단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럴 때까지는 우리의 삶을 성공적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성공의 정의를 가능한 한 오랫동안 많이 배우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나누고 많이 삶을 즐기는 것으로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요. 25페이지의 중간쯤에 보면 내가 그간 얻은 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시간은 이를 때까지는 무심코 지나치거나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하는 소중한 두 가지 재산이다. 시간과 마찬가지로 건강은 삶의 원료이다. 그것은 현명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낭비하거나 말살시킬 수도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말살시킨 쪽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현명하게 잘 사용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맨 첫 줄에 보면 우리는 단 한 번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저도 영원히 살 것처럼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행복은 나중으로 미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좋은 데 가자. 나중에 좋은 거 먹자. 애들한테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오늘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이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걸 깨달은 순간 오늘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오늘 하루하루에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26페이지, 그 다음에 보면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매주 정확히 168시간을 부여받는다. 제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라도 추가 시간을 발명할 수 없으며 제 아무리 부자인 사람이라도 시간만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중간쯤 아래쪽에 보면요. 따라서 다시 돌아오는 기회와 되돌아오지 않아 보다 긴급을 요하는 기회를 구분해서 균형을 취해야 한다. 후자와 같은 기회는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건강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건강이요.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 기회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우리가 유산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 있게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픈 몸으로 이미 임상을 끝냈습니다. 영양제가 얼마나 좋은지 제 몸으로 임상을 끝냈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은 자신 있게 전하시면 되고요.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카카오톡을 주십시오. 제가 어떤 방법이라든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다 도와드릴 테니까 안 믿는 분들 저한테 연결해 주십시오. 제가 지시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28장 첫 줄에 보면 나에게는 세계의 모든 사람이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건강에 대한 비전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안심되는 말입니까? 멘츠 박사님은 우리에게 겁만 주시는 건 아닙니다. 자, 방법을 다 주실 거니까 저를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장에 보면 최적의 건강을 이루는 비결 하나는 신체의 건강한 대사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 건강을 지키는 일은 집을 짓는 일과 흡사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집을 잘 지으려면 외부 환경 조건에 견딜 수 있는 질 높은 건축 자재가 필요한데요. 우리 건강의 건축 자재는 영양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잘 섭취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지나친 가공품으로, 그다음에 환경 오염으로 소양의 영양소도 없을 뿐더러 음식들이 다 음식이 아니죠. 모양만 음식이고. 31페이지에 보면 오늘날 제 아무리 좋은 음식을 섭취한다 해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를 얻기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의 세포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도록 요구한다. 바로 이러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내가 이 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목표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32장에 보면 삶은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챕터인 진정한 건강은 끝냈고요. 저에게 지금 한 5분 정도 주어졌는데 챕터 2 독성 물질로 가득 찬 요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에 보면 첫 줄에 강렬한 멘트가 하나 있는데요. 삶은 짧고 죽음은 길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 불길한 말을 들으면 그들은 어리둥절해 하거나 충격을 받거나 혹은 두 가지 감정을 다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의아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건강이 나쁜 상태로 과거 어느 때보다 오래 살고 있지만 나쁜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거죠. 삶의 양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삶의 질은 감소하고 있는 걸 뜻한다고 합니다. 지금 35장에 보면요. 2030년이 되면 거의 1억 5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최소한 한 가지 만성 질환을 일으킨다고 추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 또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만성 질환의 그 심각성이 너무 크다고 보고 있고요. 10년 전보다 거의 두 배로 증가하고 있고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의료비의 뭐 70%를 차지한다고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때이기도 하고 가장 나쁜 때이기도 하다는 표현으로 인용해서 쓰고 있고요. 지금 예전처럼 독감이나 폐렴, 결핵, 이렇게 천연두, 뭐 소아마비 이런 것 때문에 목숨을 잃지는 않지만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건강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성공 같은 실패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인간의 평균 수명은 급속히 증가했지만 동시에 건강에 좋지 않은 상태여서 연명하는 기간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삶의 양은 늘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질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독성 물질로 가득 찬 요람에 살고 있는 있잖아요. 그러면서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노년층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젊은 사람 쪽으로 계속 어, 나이가 계속 젊어지고 있는데 계속 만성질환 환자들이 보이고 있고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선택하고 지속한다면 이런 엄청난 대가들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요즘 사망의 원인으로 심장마비와 뇌졸중 꼽고 있고요. 그 다음엔 암, 당뇨병, 관절염, 천식 이렇게 많은 퇴행성 질병을 보이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지 않는 한은 더 지속될 거라고 경고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41페이지에 보면 퇴행성 질환의 두 가지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산화 손상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는 산화 손상이란 활성산소의 작용으로 인해 우리 신체의 세포에 초래하는 손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활성산소로 인해서 우리 세포들이 공격받으면 그 전자를 하나 계속 빼앗기죠. 그러면서 도미노처럼 세포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건강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그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또 다음 페이지에 해주셨는데 42페이지에 보면 활성산소는 오염된 환경에서 생성되며 우리 신체 세포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겁낼 필요 없습니다. 다 하단 부분에 보면 우리의 신체는 활성산소가 유발하는 산화 손상에 대항하는 경이로운 방어 시스템을 자체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겁낼 필요 없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는 엄청나게 활성산소로부터 우리의 신체를 완전히 보유하기는 아직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3페이지에 보면 우리에게 다음의 중요 방어수단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 얻는 체외 황산화 물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올바른 영양소들을 적절한 양과 비율로 공급받으면 스스로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아이들은 본대로 잡는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우리의 식습관이 아이의 건강을 해치고 건강하게 할지 아니면 해칠지 아이들의 그런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열쇠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 바꿔서 열심히 아이들에게 좋은 영양제를 섭취하도록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헬스팩 있죠. 요즘 헬스팩 잘 전달하고 계시죠? 우리 최고 스포너님이 가장 강조하신 그 특허 그걸 많이 보여주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헬스팩을 정말 강력하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만드신 정말 독보적인 영양제이기 때문에 그 자신 있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헬스팩을 꼭 갖고 다니면서 보여드리면서 또 마이를 렌치 박사님의 얼굴을 또 다 소비자한테 보여드리면서 어떤 영양제를 드실 거냐 세제 회사에서 만든 영양제를 드실 거냐? 정수구 회사에서 만든 영양제를 드실 거냐? 아니면 화장품 회사에서 판매하는 야구르트 회사에서 만든 영양제를 드실 거냐? 아니면 세포 박사님께서 만든 150명의 연구진들이 360을 상주해서 만든 37년까지 우리만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미국 특허를 갖고 있는 연애를 드실 거냐라고 강조하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우리 wen치 박사님의 비전을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랑 이제 2장까지는 끝났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아니고요. 그 다음 주에 만날 거예요. 좀 아쉽죠? 그죠? 저 보고 싶다고 좀 네. 잘했네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정말 박은주 강사님, 제가 듣는 도중에 진짜 코끝이 찡했습니다. 진솔한 강의. 그리고 또 카톡 폭탄을 맞으실 것 같은 진심 어린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들으셨죠? 카톡 하세요. 네. 자, 오늘 이제 수고해주신 박은주 강사님께 정말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네, 이어서 우리 그로잉업 그룹의 헬라첼, 헬시 라이프 챌린지 강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임진규 리더님께서 홈 트레이닝에 대해서 하시는데 오늘 일찍 들어와 계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플라이어와 완벽하게 똑같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나가지 마시고 네, 여기서 우리 어떻게 하면 이 보이지 않는 기적에 이어서 또
홈 트레이닝을 하면서 건강을 함께 올릴 수 있는지 그 비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 트레이닝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헬라첼 받아주세요.